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산을 확정하는 그 내 집 마련 전략의 첫 번째 단계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은 돈이 참 많이 들죠. 소위 말해 그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모아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산 설계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게. 그 집을 사려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끌어모을지,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야 안전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명확하게 되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예산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예산이라는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보면 결국 가용현금과 대출의 합이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가용현금은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저축했던 뭐 예금과 적금, 그리고 집 살려고 분양받으려고 모았던 청약통장, 그리고 재테크했던 주식, 열심히 납입했던 군인공제회 납입금, 이런 것들이 가용현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용현금은 이해됐고, 또 대출이 필요한데, 여기 군인 가족만의 금융 취특기인 또 군인공제회 대여랑 생활안전자금 대출, 그 퇴직금 담보대출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다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용현금 확인 단계입니다. 뭐 예금 적금은 간단하죠. 만기 이전에 만기 전에 해지했을 때 받는 금액, 그걸 알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만기 때까지 기다려서 받는 이자들은 포기하셔야겠지만, 일단 저희는 지금 내가 실제 돈이 얼마 있어서 얼마짜리 집을 찾아봐도 되는가에 대한 걸 알아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자 못 받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만기 이전에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확인하시면 되고요. 청약통장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지금 당장 해지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해지하면 얼마를 쥐을 수 있을까 손에, 그걸 알아보는 거니까 해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해지했을 때의 손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만기 이전 해지 시 받는 금액들, 그리고 주식도 매도했을 때 받는 금액들 기준으로 해서 수치화 하셔야 됩니다. 공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약했을 때, 해약하지 마세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예산을 알아보는 단계니까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군인의 특권 대출이었죠. 그 두 개의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실 건데,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나의 퇴직금을 담보로 해주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근무 연차가 오래되고 퇴직금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에게는 많은 금액이 대출이 나오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좀 만족하지 못할 만큼 금액이 대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퇴직금 담보대출 받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 소액으로 취급이 돼서 퇴직금 한도의 100%로도 100% 전부가 대출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천만 원이 초과되게 되면은 퇴직금 전체 금액의 50% 한도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고요. 그 이상 대출을 받으시려면 25년 이상 복무하시고 원사, 준이, 중령 인상의 계급이 되신 분들만 한해서 8천만 원까지 한도로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공제회 또 이제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 바로 전 단계인 1단계에서 군인공제회 납입금 해제했을 때 금액을 알아보시라 하셨는데, 사실은 그 해제하는 것보다 그 군인공제 납입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대여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요. 왜냐하면 공제회 납입하셔서 받는 이자가 공제회 납입금을 담보로 대여받아서,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이자보다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출 이자를
그냥 군인공제회 납입금 이자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좋냐면 군인공제회 해약하면 그 안에 들어있던 납입금 그냥 나한테 다 들어오는데 그 군인공제회 납입금의 복리 효과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군인공제회 대여를 받으면 군인공제회 납입금도 그대로 살아있고 그만큼의 돈도 나에게 들어옵니다. 물론 그 납입금의 90% 한도로만 대출이 나오죠.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납입금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복리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군인공제회는 해약하지 말고 대여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가 이제 주택담보대출 확인하셔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확인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래은행 전화통화 한번 하셔가지고 내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상담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미리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마 2년간 그 연말정산했을 때의 그 세전 연봉 나오는 거, 그리고 복무 확인서 뭐 요 정도 요청할 텐데 그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전화통화 먼저 하셔가지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시고 그 서류를 지참하셔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면 가장 정확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알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일이 너무 바빠서 은행 가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인터넷 뱅킹으로도 제한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내 연봉, 그러니까 연말정산 세전 연봉 최근 2개년 거 평균 내신 다음에 내가 사려는 아파트 단지랑 평형이랑 이런 거 확정해가지고 넣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좋은 거는 은행인데 제한되시면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니까 알아보셔가지고 내 대출 총액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단계 가용연금 확인한 거, 2단계 생활안정자금이랑 군인공제 대여 확인한 거,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인한 거, 요 세 가지를 잘 유지하시면 이것들을 잘 조합했을 때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수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잘 기록해 놓으시고 이후에 그 저희가 내 집 마련 전략 2단계 때 또 내 집 마련하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다룰 거거든요. 그러면 그 9가지 방법마다 내가 오늘 조사했던 예산 어떤 걸 사용해서 집을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은 기록만 해 놓으시고 이후 단계 쭉쭉 따라오시면서 내 집 마련 할 때 요렇게 조합하면 되는구나,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적용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